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지역은 산지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곳에 따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하겠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올 것으로 예보돼 시설물 관리와 침수 피해 예방에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비는 내일 오후부터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모레부터 다시 시작돼 오는 주말까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최근 제주 4.3 희생자 유해의 신원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한 유가족 체열이 마무리됐는데요. 체열 대상이 확대되면서 4.3 유해의 신원이 추가로 확인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4.3 당시 농사를 짓던 아버지가 무장대에 끌려갔다는 양영배 할아버지. 가족들은 70년 넘게 기다렸지만 생사 여부조차 알 수 없어 응어리진 한으로 남았습니다. 최근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4.3 희생자 유해 가운데 아버지의 유해가 있기를 기대하며 체열을 마쳤습니다. 부모라도 좀 찾아서 좀 묘라도 해서 모시려고 지금 그런 생각이 모르니까 헛본 것만 만들었어요. 저희 농장의 그 가수원의 한쪽 구석에다가 지금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4.3 희생자 유해는 284구인데 가족을 찾겠다며 지난 석 달 동안 체열에 참여한 유가족은 216명입니다. 이전보다 식별률이 3배 가까이 높은 유전자 감식법이 도입되면서 지난해만 29구의 유해 신원이 추가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체열 대상을 직계 가족은 물론 사촌에서 육촌으로 확대하면서 추가 신원 확인에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체열 샘플을 서울대학교 법의학연구소에 의뢰해서 올해 말 정도나 내년 초에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3 당시 행방불명된 희생자는 4천여 명으로 추정되는데 지금까지 발굴된 유해 405구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유해는 121구에 그치고 있습니다. 내년 4.3 관련 국비 예산에 유해 발굴과 유해 신원 확인 예산은 한 푼도 확보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4.3 실무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어 희생자 14명과 유족 1,748명을 추가로 인정 의결했습니다. 희생자는 사망자 8명과 행방불명자 5명, 군사재판을 받은 수영자 1명입니다. 실무위는 지난해부터 13차례 심사를 통해 희생자 292명과 유족 16,745명을 의결해 중앙위원회에 최종 심의 결정을 요청했습니다. 월동 채소 과잉 생산으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비일비재한데요. 허가받지 않고 목장 용지, 즉 초지에 무나, 더덕, 양배추 등을 대규모로 경작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오승철 기자입니다. 제주시 구자읍 아보오름 부근의 목장 용지, 파릇파릇 싹들이 돋아나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사료용 목초가 아니라 더덕입니다. 면적이 3만 제곱미터 가까이 됩니다. 부근의 다른 곳에는 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최근 월동 채소 재배 시기를 맞아 초지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불법 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적발된 초지 불법 전용은 255건에 175만 제곱미터, 마라도 면적의 6배나 되는 규모입니다. 월동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콩과 양배추 등이 많습니다. 재배 신고를 하지 않아 생산량 예측이 어렵고 과잉 생산의 원인이 됩니다. 이제 파종 면적이 이제 많아지면서 이제 과잉 생산이 되는데 그런 걸 재배를 해버리면 피해는 엄청나게 오는 건 사실이죠. 불법 전용이 끊이지 않는 건 솜방망이 처벌 때문. 이처럼 농작물을 불법으로 재배하다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벌금 200~300만 원을 내는 게 고작입니다. 또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물릴 수 없고 한 번 벌금을 내면 같은 곳에 무단 경작을 해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끝까지 추적을 해서 우리가 고발 조치를 하더라도 벌금 또는 다시 무혐의 처분을 받는 사례가 대다수입니다. 또한 우리가 원상복구 그런 조항이 없어서 따라서
불법 초지 전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초지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인천 상륙작전 출정 69주년을 기념한 제19회 제주 해병대의 날 기념식이 오늘 제주시 탑동 해변 공연장에서 열렸습니다. 제주도와 해병대 사령부가 주최한 오늘 기념식에는 참전 용사와 해병대원 등 800여 명이 참석해 한국전쟁 당시 해병대에 자원 입대해 인천 상륙작전에 참전했던 해병대 3, 4기 참전 용사들을 기렸습니다. 전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에 대한 2차 공판이 내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판은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배부했던 1차 공판과 달리 추첨으로 방청권을 배부하며 추첨은 내일 오전 9시 법원 4층에서 진행합니다. 고유정 측은 지난달 12일 첫 공판에 이어 전 남편의 성적 욕구가 사건의 원인이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우발적인 상해치사를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새벽 6시쯤 제주시 도남동 도남 5거리 근처 도로에서 하수관 정비 작업을 하던 제주시 소속 준설 차량이 움직여 세워져 있던 승용차 석 대와 가로수 한 그루를 들이받고 멈춰 섰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경찰은 목격자와 준설차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한 퇴비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60여 제곱미터를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8,7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고온으로 건조된 퇴비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박준석 판사는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고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7월 18일 제주시 1도 이동에서 복통을 호소하며 119 구급대 출동을 요청한 뒤 이동 중이던 구급차 안에서 소방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제주도 내 한 보육시설에서 수년 동안 원아들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29살 강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1년을 확정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13년부터 6년 동안 도내 한 아동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아동 8명을 시설 밖으로 데리고 나가 10여 차례에 걸쳐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경찰은 9월 한 달 동안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총기나 폭약, 도검 등 허가받지 않은 불법 무기류로 자진 신고 기간 안에 경찰서나 군부대로 신고하면 형사처벌을 면제받습니다. 경찰은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 한 달 동안 불법 무기 소지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며 적발되면 관련법 개정에 따라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 제주도지회가 입장문을 발표하고 제주 경제 활력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제2공항 건설과 오라 관광단지 개발 등 투자 유치 사업의 정상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